창밖에는 어느새 짙은 어둠이 내려앉았고 하루 종일 소란스러웠던 세상의 소리들도 이제는 잠잠해진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은 안녕하셨는지요? 숨 가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혹시 나 자신을 잃어버린 채 그저 세상의 속도에 떠밀려 오지는 않았는지요? 이제야 비로소 온전한 나만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복잡한 생각들을 잠시 내려놓고 따뜻한 차 한 잔을 곁에 둔 채 한 인간의 삶을 통해 우리네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거나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말을 하곤 하죠. 죽을 때가 되어서야 겨우 변한다는 자조 섞인 농담을 던지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누구나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고 성장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숨쉬고 있습니다. 여기 평생을 두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치열하게 고민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의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입니다. 우리는 그를 전쟁과 평화나 안나 카레니나를 쓴 위대한 작가이자 성자와 같은 인물로 기억하지만 사실 그의 진짜 모습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인간적이고 때로는 우리보다 더 많이 흔들렸던 나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는 모두가 세상을 바꾸려 들지만 정작 스스로를 바꾸려는 사람은 없다고 말하며 자신을 바꾸기 위해 평생을 투쟁해야 했습니다. 부유한 백작 가문에서 태어나 부족함 없는 삶을 누렸지만 그의 젊은 날은 방황 그 자체였습니다. 도박에 빠져 가문의 영지를 날리기도 했고 술과 여자에 취해 방탕한 세월을 보내기도 했으며 결혼 후에도 아내와 끊임없이 다투며 48년이라는 긴 세월을 갈등 속에서 보냈습니다. 톨스토이는 자신의 일기장에 그날의 잘못을 기록하고 스스로 점수를 매기곤 했는데 어떤 날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짐승보다 못하다며 처절하게 자책하는 글을 남기기도 했지요. 한 번은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길을 가던 톨스토이에게 한 거지가 다가와 돈을 구걸했습니다. 톨스토이는 주머니를 뒤적였지만 안타깝게도 지갑을 집에 두고 온 상태였죠. 당황한 그는 거지의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형제여 미안하오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구려. 그러자 거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당신은 나를 형제라고 불러주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어떤 적선보다 저에게는 값진 선물입니다. 이 일화는 톨스토이가 겉으로 보이는 물질보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의 성장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지 않고 참회록이라는 책에 낱낱이 기록했습니다. 죄를 뉘우치는 것보다 더 큰 지혜는 없다고 말했던 그의 고백처럼 톨스토이의 위대함은 완벽함에서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순을 직시하고 괴로워하는 그 처절한 성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변화의 과정이며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던 그의 말처럼 그는 7순이 넘은 나이에도 새로운 언어를 배우려 노력했고 안락한 귀족의 삶을 거부하고 농부처럼 살기 위해 직접 구두를 만들어 신기도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대문호가 구두를 깁고 있는 모습을 보며 비웃기도 했지만 그는 노동이야말로 인간을 정직하게 만든다고 믿으며 묵묵히 바늘을 꿰맸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흔들리는 삶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중심을 잡고 성장할 수 있을까요? 톨스토이는 그 해답을 소설 안나 카레니나의 등장인물 레빈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소설 속 레빈은 귀족 지주였지만 마음이 복잡하거나 화가 날 때면 농부들과 섞여 낫을 들고 풀을 베곤 했습니다. 넓은 초원에서 뜨거운 태양 아래 땀을 흘리며 풀을 베는 그 단순한 행위. 톨스토이는 바로 그 순간에 찾아오는 몰입의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레빈이 처음 낫지를 시작할 때는 온갖 잡념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내가 귀족인데 이런 일을 해도 될까? 사람들이 비웃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앞섰죠. 하지만 그에게는 마음을 다스리겠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에 낫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어느 순간 레빈은 자신이 낫을 휘두르는지 낫이 자신을 이끄는지조차 알 수 없는 신비로운 경지에 도달합니다. 톨스토이는 이 순간을 무아지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빠져드는 것이라는 그의 철학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뒷줄기가 쏟아져도 그 시원함을 즐기게 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오직 낫이 풀을 베는 사각사각 소리만이 세상의 전부가 되는 그 순간 레비는 잃어버렸던 삶의 기쁨을 되찾습니다. 이것이 바로 톨스토이가 말하는 성장을 위한 몰입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A를 선택할지 B를 선택할지 고민하며 에너지를 낭비하고 하지 않은 선택에 대해 후회하느라 현재를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톨스토이는 우리에게 조언합니다. 삶을 회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지금 내 앞에 놓인 현실에 정면으로 마주하라고 말입니다. 설령 그것이 고통스러운 일일지라도 혹은 아주 사소하고 지루한 일상일지라도 그 안에 온전히 나를 던져 몰입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바로 지금이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이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바로 지금 곁에 있는 그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톨스토이가 남긴 이 유명한 3가지 질문과 대답은 결국 우리 인생의 모든 정답이 지금 여기에 있음을 역설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실수에 매몰되어 괴로워하거나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해하는 동안 정작 가장 소중한 현재는 소리 없이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톨스토이의 말년은 참으로 드라마틱했습니다. 평생을 함께했으나 평생을 갈등했던 아내 소피아와의 불화가 극에 달하자 그는 82살의 노구에도 불구하고 집을 떠나는 가출을 감행합니다. 눈보라가 치는 겨울밤 그는 기차에 몸을 실었지만 얼마 가지 못해 병을 얻었고 아스타포보라는 작은 간이역의 역장 관사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가 죽음을 맞이한 그 초라한 기차역. 침대 위에서도 그는 진리를 찾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비록 객지에서 쓸쓸한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삶의 의미를 묻고 또 물으며 성장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울림은 완벽한 성공이 아니라 멈추지 않는 노력에 있습니다. 지금 삶이 힘겨우신가요? 뜻대로 되지 않아 답답하신가요? 그렇다면 톨스토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우리의 육체는 기계와 같다. 그러나 이 기계를 움직이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영혼이다. 당신의 영혼은 아직 지치지 않았습니다. 잠시 넘어진 것일 뿐. 당신은 다시 일어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스스로에게 질문 하나를 던져보았으면 합니다. 나는 오늘 무엇에 몰입했는가? 나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얼마나 진심으로 대했는가? 거창한 대답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버텨낸 나 자신을 다독이며 내일은 조금 더 지금에 집중하겠노라고 다짐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어제보다 조금 더 성장한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평생을 바쳐 찾으려 했던 파랑새는 결국 그의 마음 속에 그리고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 있었습니다. 당신의 파랑새 또한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당신이 숨 쉬고 있는 이곳. 당신이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 속에 성장의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부디 오늘 밤은 지나간 과거의 후회도 다가올 미래의 불안도 내려놓고 온전히 당신 자신과 마주하는 평안한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고 했던 톨스토이의 말처럼 당신의 삶을 사랑하고 당신의 현재를 사랑하는 그 마음 속에 진정한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